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4페이지, 수능 특강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중에서 사회화와 관련된 문제들만 모아서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같이 푸는 문제들만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오세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밑줄 친 사회화가 지닌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글에서는 잘 읽어보면 원주민들을 백인처럼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실행했는데 만약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거의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 줄만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쌤이 필기에서 사회화는 일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어린 시기일수록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동기, 즉 어린 시기에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회화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이 사람의 앞으로의 어떤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가나에 대한 오늘 설명안을 고른 것은 가를 보시면 과거에 습득한 지식이나 기능, 가치, 규범이 새로운 집단이나 직업, 지위에 부적합하거나 적응을 져야 할 우려가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게 되는 사회화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집단에서 새로운 집단으로 가면서 이것을 대체하는 거다.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재사회화라고 배웠습니다. 재사회화 적어놓으시고 나와보세요. 미래에 속하게 되거나 속하기를 바라는 집단, 갖기를 바라는 특정 직업 및 지위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미리 동그라미 치고요. 습득하는 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기사회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보세요. 가는 주로 성인기보다 아동기 이루어진다. 여러분 재사회화는요. 재사회화는 기존의 것을 버리고 대체해서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인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아동기에는 아예 기존에 배운 게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재사회화가 주로 이루어진다 표현을 쓰지 않고요. 성인기에 이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아동기보다는 성인기에 주로 나타난다라고 해야 맞는 말 될 것 같네요. 틀렸고, 니은. 대학 입학 전 신입생 예비교육은 나의 사례이다. 그렇죠. 애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사회화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디귿. 가에 비해 나는 기존의 사회화 내용을 대체하는 성격이다. 여러분 아까 쌤이 말했지만 대체하는 성격은 재사회화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리을. 가나 모두 개인이 환경 변화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데 기여한다. 좋습니다. 이런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기여하는 거 맞지만 재사회화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 집단이 변동한 후에 적응하는 거고 예기사회화 같은 경우에는 변동하기 전에 미리 적응을 대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차이점은 집단의 어떤 변화 후인지 아니면 변화 전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회화 기관의 유형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옳은 것은 쌤이 판서에서 했던 내용이랑 비슷하다. 그죠? 일단 각각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위에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가? 예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 부를 거고요. 아니요라고 한다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부를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왼쪽에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 담당하는가? 예라고 하면 이것을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 부를 거고요. 아니요라고 한다면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문제를 볼게요. 자, 가족은 A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가족은 1차적인 건 맞지만 비공식적이라고 해서 B에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 2번 시민단체는 B에 해당한다. 그럼 시민단체는 B가 아니라 좀 전문적 내용을 가르쳐 주겠죠. 그리고 시민단체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닐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공익 실현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D에 들어가야겠죠. D에.
그다음 3번. C는 1차적 사야기관이자 공식적 사야기관이다. 틀렸죠? 2차적 사야기관입니다. 4번. 개인이 선배로부터 직무수행 방식을 습득하는 것은 D로부터 이루어지는 사회와 사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D에 해당하는 게 회사 내지는 정당, 군대 이런 것도 있다고 했죠. 5번. B보다 D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가 개인의 인성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자, 인성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이 되겠습니다. 가족은 B에 들어가죠. B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은 사회화를 이해하는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이에요. 우리 관점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있었던 거 기억하시고 이제 볼게요. 사회화는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능 가치 이렇게 정리하시고 사회 전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습득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 덕분에 사회는 동질성 동그라미 치시고 구성을 확보해서 질서 유지, 세대 이어서 지속될 수 있다. 이 사람 지금 사회화가 사회의 어떤 통합, 안정, 유지에 계속해서 기여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기능론의 입장이 되겠죠. 기억 볼게요. 사회화의 내용은 사회 전체 합의를 바탕으로 반영되어서 만들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기능론. 니은.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성원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회화가 제 기능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뜻이에요. 제 기능을 못한 거 우리 기능론에서는 사회의 무슨 현상? 그렇지. 병리적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병리적 현상이 발생하면 사회통합을 저해야 한다. 기능 관점이네요. 그 다음 디귿. 사회화는 지배집단에 순응하는 피지배집단을 육성한다. 이것은 갈등론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리을. 사회화는 개인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응적 과정이다. 이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네요. 쌤이 대표적으로 거울 자아 이론 얘기해 준 거 기억합니까?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타인의 판단을 거울로 삼아서 비춰보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것을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오른쪽에 5번 문제 볼게요. 답변에 따라 불리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예를 보니까 가족 또래 집단, 아니오는 대학교 직업훈련소 나눠져 있습니다. 기억 볼게요. 1차적 사회기관인가? 여러분 1차적 사회기관인가라는 것은 사회화의 내용이 조금 원초적인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죠. 가족 또래 집단은 1차적 사회기관, 대학교 직업훈련소는 2차적 사회기관입니다. 두 번째, 비공식적 사회기관인가? 이런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사회화 기관을 만든 목적에 따라서 사회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면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는 말이 되겠죠. 가족이랑 또래 집단은 사회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대학교 직업훈련소는 사회화하기 위해서 사회화 자체를 목적으로 만든 거다. 그죠? 그래서 얘들은 공식적 사회기관이라 부릅니다. 다음 디귿. 예기사회화를 수행하는 사회기관인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사회 집단이 변하기 전에 미리 뭔가를 학습한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하시고, 자, 인성보다 지식 측면 사회화가 중심이 되는가? 그럼 지식 측면의 사회화 줄치고요. 이런 것을 조금 전문적 내용이라 보면 되겠죠? 전문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것은 2차적 사회기관 얘기하는 걸 거야. 그렇죠? 그러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56페이지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좀 중요하니까 별표 2개 치시고, 이런 문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갑과 을의 사례를 아래 표와 같이 분석할 때 옳은 것은? 갑을 보세요. 자, 남자 간호사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시선 의식하지 않고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끊고, 그래서 대학교 간호학과에 진학하여서 나중에, 지금 간호사가 아니고 나중에 간호사가 되면 알아야 할 지식과 기능을 미리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다. 그치? 이렇게 미리 공부하는 것을 우리 예기사회화라 배웠습니다. 맞나요? 다음 을. 어려서부터 단일민족,
항상 이렇게 가졌다, 그지? 막 한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자부심 갖도록 배워서인지 직장이나 거리에서 외국인 만날 때마다 거부감 느끼고 있었대. 끊으시고. 이에 을은 다문화 사회에 부합하는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시민 단체가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어. 이미 됐어. 근데 여기에 내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새롭게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우리는 재사회화라고 해야죠. 재사회화. 그러니까 기존의 단일 민족 국가라 배웠던 것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이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재사회화라고 보면 되겠네요. 1번. 가에 얘기사회화를 경험하고 있다. 얘기사회화는 공통점이 아니고 누구만, 오케이, 감만 하는 거네요. 틀렸고. 2번. 2차적 사회화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2차적 사회화라고 하면 둘 다 내용이 좀 어떤 거?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을 2차적 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2차적 사회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아니고 공통점인 가에 들어가야겠지. 그 다음 3번.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존 사회화 내용을 대체하는 사회화 경험하고 있다. 기존 사회화 내용 대체하는 거 우리는 재사회화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가 아니고 다에 들어가야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4번. 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사회화를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일단 갑은요 어디서 사회화했냐면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했습니다. 대학교 간호학과는 사회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치? 저기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 할 수 있고요. 일단 공식적 사회화 기관. 자, 반면에 을은요 시민단체가 실시하는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어. 시민단체는 사회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야. 얘들은 어떤 공익 실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목적인데 부수적으로 사회화 실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공식적 사회기가 맞네요.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특정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사회화 경험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은 간호학과에 필요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오른쪽에 3번 문제. 여기도 별표 하나 치시고, 여러분 사회문화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 문제 분석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팁을 하나만 주고 넘어갈게요. 자, 표에 대한 옳은 분석 고른 것은 단 전체 응답자 중 남자 수와 여자 수는 같다. 이렇게 남자 수와 여자 수와 같을 때에는 어떤 특징이 발생하냐면 남자의 비율과 그리고 여자의 어떤 비율을 더해서 곱하기 2분의 1, 즉 반으로 나누면 전체의 비율이 딱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자 여기 41.4, 여자 43.2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딱 42.3이 나올 거예요. 숫자가 같으면 이 공식이 성립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너무 쉬운 거고, 만약에 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보다 더 많다라고 줄 수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쭉 비율이 있을 때 남자가 여기 가족에 있는 거 쓸게요. 41.4%, 여자가 43.2%일 때 만약에 남자 수랑 여자 수가 같았다면 정확히 딱 중간에 42.3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남자의 수가 더 많다라고 하면 이 비율이 점점점점점점 남자 쪽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비율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공간에 있을 거예요.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여기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 만약에 여자의 수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비율이 점점점점점 여자 쪽으로 가까워져 가지고 여기 안에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것만 일단 파악하는 거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면 우리 소금물 실험하는 거 기억납니까? 어릴 때? 소금물 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5%인 소금물이랑 2%인 소금물이 있다. 이때 5%인 농도인 소금물을 계속 넣으면 넣을수록 소금물 농도가 여기서 점점 더 이쪽으로 가까워지겠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차적 사야 기관을 선택한 응답자보다 1차적 사야 기관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다. 일단 두 개를 골라봐야겠네.
일단 2차적 사회기관이라고 하면 좀 전문적인 내용 가르쳐주는 곳, 중고등학교, 오케이, 또 직장, 두 개가 있겠네. 그럼 두 개 더 해봐요. 그럼 여기 전체 비율 여기랑 여기 더하면 되겠네. 총 얼마? 더하면 36.5입니까? 그 다음에 1차적 사회기관 선택한 사람. 1차적 사회기관은 가족이랑 또래 집단 있네. 이거 두 개 더 해봐요. 더하면 얼마? 63.5 맞나요? 63.5. 그러면 1차적 사회기관 선택 응답자가 더 많은 거 맞네요? 오케이. 맞고. 그 다음 니은. 비공식적 사회기관 선택한 응답자보다 공식적 사회기관 선택 응답자가 많다. 자,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라고 하면 사회가 목적이 아닌 것. 그러면 가족도 되고 또래 집단도 되고 직장도 됩니다. 근데 공식적 사회기관 선택한 사람은 중고등학교만 있을 거야. 그럼 당연히 비공식적 사회기관을 선택한 사람이 더 많겠죠. 틀렸고 디귿. 공식적 사회기관이자 2차적 사회기관인 집단을 선택한 응답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 자, 공식적이면서 2차적인 거 뭐 있냐면 중고등학교다 있겠죠? 그럼 이거 두 개만 비교해 보면 되네. 남자는 23.7, 여자는 28.1. 근데 우리 아까 남자 수와 여자 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비율이 높으면 숫자도 당연히 더 많겠죠. 당연히 여자 수가 더 많은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남자를 100명으로 놓고 여자도 100명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얘는 100명 중에 23.7, 얘도 100명 중에 28.1 되겠죠. 그러면 여자가 당연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을.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자 2차적 사회기관인 집단. 자, 비공식적인데 2차적인 거 어딨냐면 직장. 여기 직장.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남자는 10.3, 여자는 10.9. 마찬가지로 여자 수와 남자 수가 같다 했으니까 둘 다 100명이라 놓고 푼다면 100명 중에 10.3, 100명 중에 10.9. 여자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사회와 기관 A씨 분리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먼저 공식적 사회기관인가? 얘라고 하는 A 하나밖에 없죠. 여기는 대학교 들어갑니다. 나머지 B랑 C는 모르겠지만 가족 아니면 회사 둘 중에 하나네요. 1번. A에서는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회화라고 하는 건 우리 비공식적 사회화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교가 공식적 사회기관인 건 맞지만 그치만 대학교 안에서도 비공식적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도 수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선생님과 정을 쌓기도 하면서 다른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시고 2번. B와 C는 모두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사회화 수행한다.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가족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란 말이 틀렸겠죠. 그 다음 3번. 가의 제사회화를 수행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제사회화를 수행하는 것은 모든 사회기관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4번. 가의 원초적 사회화를 수행하는가가 들어가면 B와 달리 C에서는 보상과 제재를 통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만약에 원초적 사회를 수행하는가 하면 얘라고 하는 B가 가족일 거고 C가 회사일 건데 보상과 제재를 통한 사회화는요 모든 사회기관에서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란 표현이 틀렸어요. 5번. C가 가족이면 그럼 B가 회사겠죠. 가의 인성 형성보다 전문적 지식 전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화를 수행하는 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성 형성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하겠죠. 정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자, 기억을 보시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이다. 니은은 반면에 특정 분야나 직업에서만 요구되는 가치, 규범이다.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랑 좀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을 좀 보편적 내용이라고 치면 니은은 좀 특수적인 내용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볼게요.
1차적 사회화는 기억보다 니은의 전수를 중심으로 한다. 우리 1차적 사회화의 특징을 좀 보시면 인성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좀 원초적 내용 있죠. 그죠? 이런 인성 형성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보편적 내용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의 전수를 중심으로 한다는 표현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공식적 사야 기관을 통해서 전수된다. 여러분 공식적 사야 기관에서는 뭐 둘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를 보세요.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뭐 보편적으로 인성 형성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특수적 내용, 뭐 사회, 국어, 수학 이런 특수적 내용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우리나라 사람에게 한국어 사용 능력은 니은이 아닌 기억에 해당한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다. 그지? 맞는 말이고. 리을. 니은의 사회화보다 기억의 사회화가 동질성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전체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습득하니까 이렇게 습득한 사람들끼리는 좀 친밀감, 동질성 이런 걸 느끼게 되겠죠.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